조례에 따른 용도지구의 세분 등이 있는데 3번, 4번 묶어만 주십시오. 3번, 4번 묶어만 주십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말 각각 동그라미만 해놓으시고 4번에 조례에 따른 용도지구의 신설과 3번 조례에 따른 용도지구의 세분 3, 4를 묶어만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107페이지에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찾으셨죠? 이쪽을 함께 보십니다.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할 대상, 문화재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 문화재를 보호할 목적으로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이라고 하는 수변 경관을 보호할 목적이라면 특화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변이라면 특정 용도 제한 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비행장 주변이라고 하면 고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도 지구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각각 확인하는 게 목표였고 이러한 용도 지구 지정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해놓고 있는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있지만 조례로 신설하거나 세분한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커피 마시러 다방 방문하시게 되면 그 다방 테이블에는 설탕과 프림 있지 않습니까? 그 설탕 프림 외에 내가 스스로 준비해 가게 되는 꿀이나 비스켓도 있을 수 있죠. 스스로 준비해 가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조례에 따른 용도 지구의 지정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이번 1, 2월 과정에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용도지구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그 패턴이 올해는 지정 대상, 법령에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지정 대상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총 9개 용도지구를 법령에서 정해 놓고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게 올해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항상 우리 공부하셨던 게 대상은 절차였죠. 용도지구 지정 변경은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지구 지정하면 용도지구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 뭐한다? 행위 제한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 지구, 구역 다 대상 절차입니다. 그리고 행위 제한입니다. 패턴 똑같다라는 것만 이해해 놓습니다. 다만 이 107페이지의 용도지구 행위 제한은 작년에 시험에 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좀 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1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지정된 용도지구의 건축물이나 건축물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에 대한 제한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얘를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 동그래 놓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와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적인 행위 제한은 어디에 따른다? 조례에 따릅니다. 그러면 행위 제한 방법에 대해서는 특광 시군마다 서로 다른 법을 정해놨다면 이건 시험에 못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조례로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가한다. 거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대신 예외적으로 조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행위 제한을 가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개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는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28회 때에 시험 냈고 29회 때에 시험에 냈으면 30회 때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정리해 나갈 게 있다고 하면 대상 절차, 작년에
행위자를 시험에 냈기 때문에 저 두 개 위주로 정리해 나가시고, 이쪽은 세상 모르기 때문에 세상 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높아심에 정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방줄 보시게 되면 팁 찾으셨죠?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행위 제한 기준은 원칙, 도시군 계획 조례에 따른다. 예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외가 두 번째 팁입니다. 1번 고도지구,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말 찾으셨고, 2번 개발진흥지구, 개발계획 또는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 확인되십니다. 3번 자연취락지구, 대통령령, 이 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개특법령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만 행위자는 조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뒀습니다. 그러면 양가로 2번 경관지구의 건축 제한은 조례에 따른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경관지구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 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 계획 조례 줄만 쳐놓습니다.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경관지구의 행위자는 어디에 따른다? 조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관지구에 해당되는 땅을 중개 알선하고자 한다면 의뢰인에게 이 경관지구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가고 있는 규제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아파트 매매 임대만 열심히 한다. 땅을 한다. 예, 둘 다 하는 것도 하지만 땅이 더 재미있습니다. 대신 정확하게 공법상의 규제를 모르게 되면 그때는 큰 대형 사고를 치십니다. 그래서 사고 치는 게 불안하다고 하면 땅은 취급 안 하시는 게 제일 나으시고요. 대신 그만큼 좀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3번 고도지구의 건축 제한입니다. 여기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도시군 관리 계획 동그라미 놓습니다. 107페이지 맨 마지막 줄 찾으셨죠? 양갈 3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확인되시겠습니까? 제가 장담컨대 모의고사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 대신 도시군 계획 조례로 틀린 정답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고 그 고도지구에 몇 메타 높이까지 건물 건축할 수 있는지도 어디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4번 방제지구의 건축 제한입니다. 방제지구는 조례이죠. 조례라는 말만 확인해 놓습니다. 방제지구 안에서는 풍수해 등의 재예방에 장애된다 인정하여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도시군 계획 조례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5번 보호지구입니다. 여기 보호지구와 관련되어 박스에 1번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의 건축 제한은 어디에 따른다? 조례입니다. 도시군 계획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 군데 다 추측이 힘드시기 때문에 앞에 조례란 말로 대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1번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두 줄 밑에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것,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한 줄 밑에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것, 3번 생태계 보호지구 한 줄 밑에 도시군 계획 조례란 말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 취락지구의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 1. 자연취락지구는 국토법령으로 건축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연취락지구 찾으셨죠?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0, 78조 1항. 0이라고 하면 시행령 말하는 것이죠. 그 시행령에서 1번부터 2번까지 두 페이지에 걸친 박스 속에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보고 보라고 해놓은 것이겠습니까? 보지 말라고 작게 해놨겠습니까? 안 보는 게 최고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국토 법령에 따른 건축 제한이 가해진다. 그렇게만 알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번 집단 취락지구 찾으셨죠? 집단 취락지구의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개특 법령,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로만 해놓습니다.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에? 개특 법령에 따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7번 개발진흥지구의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 1, 2 묶어놓습니다.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어주십니다.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부터 가로 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개발 계획에 정한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지 엉뚱한 건축물은 만들질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 찾았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수립되기 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만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 계획 수립하기 전까지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조례 동그라미 놓습니다.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계획 수립 전에는 어디에 따른다? 조례에 따른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계획 수립된 이후에는 계획에 따라 개발하도록 되어 있고 계획 수립 전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확인해 놓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8번 찾으셨죠? 특정 용도 제한 지구의 건축 제한 조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특정 용도 제한 지구의 용도 제한 지구에서는 주거 기능 등에 유의하다 인정되는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조례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복합 용도 지구의 건축 제한은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외 다음 각호에 따른 건축물 중에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조례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복합 용도 지구와 관련된 건축 제한 규정을 작년에 기출문제로 다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작년에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는 대상 쪽을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9개 용도 지구와 관련된 대부분의 행위 제한은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건축물의 높이를 좌우하는 고도 지구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정하는 높이의 건물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고도지구는 어디에 따른다?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주산관이었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개발되면 복합입니다. 이 세 가지 배제하면 특정이죠. 이러한 개발진흥지구 등에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 수립 전인 경우에는 그 행위자는 어디에 근거한다? 조례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자연취락지구는 시골 마을을 말합니다. 저 시골 마을에서는 국토 법령에 따른 건축 제한, 행위 제한을 간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집단 취락지구는 우리 남양주에는 개발 제한 구역이 있는데 그 개발 제한 구역 내 조성된 마을이 있다고 하면 걔를 집단 취락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에 존재하는 마을입니까?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집단 취락 주거에 대해서는 개특 법령에 따라 행위 제한을 가한다는 것 확인하시고 저 4개 용도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건축 제한, 행위 제한 규정을 어디에 따른다? 조례에 따른다. 그렇게만 확인해 놓습니다. 내가 출제위원이면 이번엔 대상 나오지 않겠습니까? 돌아오면 나오던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상을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 대상이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작년 시험에 출제되지 못했고 이번 시험에는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시험에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3월달에는 절차까지 해나가시지만 이번 1, 2월 과정에는 대상과 행위제한까지만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되신 겁니다. 표정은 저 혼자만 된 것처럼 보이는데 112페이지에 용도구역 사셨죠? 우선 용도구역도 항상 대상과 절차입니다. 용도구역의 지정은 입안권자 하는 것입니까? 결정권자 하는 것입니까? 결정권자가 어떤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행위제한 가해야 되죠. 똑같습니다. 대상과 절차, 행위제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112페이지 보시게 되면 1. 개발제한구역 찾으셨고 2. 도시자연공원구역 찾으셨으며 옆에 페이지에 3. 수산자원보호구역 4번 시가조정구역 찾으셨죠. 그래서 현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구역을 지정할 대상은 계시 수도입니다. 여기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서울 그리고 5대 광역식 외곽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조정구역은 2002년도에 인천국제공항을 영종도에 만들게 되었는데 그 영종도 일대 347만 평에 걸쳐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시가지 조정구역을 지정할 때 시가조정구역은 시가지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시가지 개발 사업을 뒤로 연기시키는 것입니까? 조정은 뒤로 연기한다. 우리나라의 표현에 있어서는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시가조정구역 지정할 때 유보기간 15년으로 영종도 일대 지정했는데 2002년에 결정한 사항이라면 유보기간이 15년이라면 2017년도에는 없어졌겠죠. 그래서 2017년 말까지만 시가조정구역으로 묶여있다가 지금은 다양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2004년도에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를 새로 신설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대상으로 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2004년도에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통영 아파트라고 하면 대표적인 굴 양식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최근 열심히 지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 우리가 보시게 되면 계시, 수도 4가지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다만 이 용도구역과 관련되어 우리가 몇 개 정리하실 것이 있다면 각각 용도구역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지정하게 되는지 그 정도를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 땅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분 선거로 뽑는 사람이라면 다음 선거에 당선되겠습니까?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거에 부담 없는 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 지방분권이 시작된 시점은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용도구역으로는 유일하게 개발 제한 구역만 존재했는데 이제 시가 조정 구역을 새로 신설하게 되었을 때 나도 장관 같은 권한을 행사하고 싶다고 해서 시도지사가 엄청 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조정 구역은 누가 지정권자이다?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입니다. 다만 이분들이 시가 조정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다음 선거 때 당선된다, 낙선된다. 낙선될 겁니다. 그래서 지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02년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영종일대 시가 조정구역을 지정했을 때 시가 조정구역의 시가화와 관련된 플랜카드 또는 신문방송에는 크게 글자 만들어 놓고 조정이라 말은 진짜 작게 해놨거든요. 다들 뭐 생각하겠습니까? 인천국제공항 만들어지면서 영종도일대를 시가지로 만들어주나 보다 그렇게 다들 착각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정하는데 전혀 무리 없었는데 이후 동탄 신도시 개발하면서 동탄 일대 투기가 발생해서 시가 조정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거든요. 동탄 주민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스통 들고 나가셨겠습니까? 그래서 지정을 못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도구역을 지정하게 된다고 하면 대부분 개발을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아주 크게 침해하는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지정하고자 한다면 똑같은 명칭 두 가지로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죠. 바다는 그냥 신경 별로 안 씁니다. 바다가 사유지라는 사람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야기 나오는 게 도시 자연공원 구역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 만들어지게 되면 에버랜드나 서울랜드 같은 공원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개발 못하게 막아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유한 땅이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되게 된다면 결사 반대하시거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공익에 부합되지 않는 발언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도구역의 특징은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가 조정구역은 원칙적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시가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시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면 이 공항 사는 사람 참 많겠죠. 그러면 최초 공항 발표가 났을 때 그 주변 도로는 왕복 8차선의 큰 도로였겠습니까? 왕복 2차선이었겠습니까? 왕복 2차선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을 건축하고 개발하게 되면 돈 되는 건물만 건축하게 되는데 우리 요즘 세법 교수님께서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대신 놀아주겠다는 이야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술 마시는 것이나 영화 보는 거나 TV 보는 거 다 대신 해줄 테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 안 해주셨습니까? 아직 안 해주셨... 예. 나중에 좀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법 교수님께서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우리 앞으로 좋아할 건물이 있다면 도서관, 학교 이런 걸 참 좋아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른 분들은 엉뚱하게 호텔이나 위락시설을 만들게 될 겁니다. 길 양쪽에 이런 건물이 다양하게 만들게 된다면 향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한 도로 확장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주변 지역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개발 사업을 유보할 수 있도록 시가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개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시가를 방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가 조정구역에 있어서는 유보 기간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유보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조정 구역의 유보 기간은 15년 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이상?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유보 기간을 결정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만 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산부 장관이 지정권자입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용도구역과 관련되어 저렇게 한번 보시는데 제가 2가지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장관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계된 시가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 찾으라고 하면 이 3가지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만약 국가계획이란 말 빠진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의사가 원칙적인 지정권자이죠. 그리고 2번째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저러한 용도구역 중에 대도시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 찾으라고 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여기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오지 쓴다 문제가 내기 힘듭니다. 만약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박스 하나 만들어 놓고 이 4가지 용도구역, 특히 시가조정구역은 그냥 시가조정구역과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2개를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중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 찾으라고 하면 기억, 니은, 디귿 붙어 있을 거거든요. 하나 찾아주시는 게 필요하고,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 찾으라고 하면 최대 3개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그냥 시가조정구역이 아니라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의 지정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거기까지 보시는 게 여기입니다. 거기까지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12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찾았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도시의 무지산 확산을 방지하고 확산 방지에 주저놓습니다.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보안이란 말 동그라미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에는 군 부대가 꽤 많고 예비군 훈련도 이 개발 제한 구역에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안상 목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그리고 2번 도시자연공원구역 찾으셨죠? 여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112페이지 봐놓습니다. 112페이지 봐놓습니다. 이번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장관은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못 된다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 지역 안에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어디에만? 도시 지역에만.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실 이야기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시 지역에서만. 그래서 도시자연공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걸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찾았습니다. 해양서원 장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바다를 대상으로 지정하게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수자원이란 말과 수산자원이란 말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물을 관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수자원이고요. 어패류를 관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수산자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시가조정구역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시도의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가로 해놓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은 도시지역에만 국한해서 지정하는 것 아니죠. 주변 지역이라고 하면 관농자를 말할 겁니다. 113페이지 보고 있으시죠?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무질서한 시가 방지 가로 해놓습니다.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면 시가조정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가로 해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3번입니다. 유보 기간 찾았습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보 기간이란 5년 이상 20년 이내, 5년 이상 20년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만약 5년 빼버리고 20년 이내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5년 이상 20년 이내 유보기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시가조정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때 한줄 밑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와 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유보기간은 어떤 방법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4번 별표 해놓습니다. 그러면 시가조정구역은 유보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효력 상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효에 관한 사항을 꼭 한번 봐놓습니다. 시가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부터 유보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줄 한번 더 쳐놓습니다. 효력 1년다. 그래서 실효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방금 확인하셨는데 여기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만약 1월 18일이 유보기간 만료일이라고 하면 유보기간 끝나는 날은 24일 말하겠죠. 그리고 다음 날이라고 하면 0시를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 24시와 0시는 같다 다르다. 근데 같은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만약 1월 18일이 유보기간 만료일이라고 하면 그날 끝나는 때는 24시일 때 끝납니다. 그리고 19일 날 0시가 새로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여기 24시라고 하는 것은 그날의 마지막 순간을 말하는 것이고 0시는 그날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날이란 말 빠져 있다고 하면 그 질문 틀린 겁니다. (1월 18일) 24시까지 시가조정구역이고요. 다음날 19일 0시부터 시가조정구역 아니죠. 그래서 이 다음날이란 말 빼버리고 유보기간 만료일에 효력 상실한다. 그 만료일이라고 하면 18일 0시부터 24시인데 시점 정해져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다음날이란 말 나왔을 때만 효력 상실, 실효와 관련된 요건을 충족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매번 그 다음날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틀린 질문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의 효력은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이번 행위자한과 관련된 것은 지금은 안 하십니다. 이걸 언제 해놓고 있겠습니까? 시험에 출제되면 맞춘다 틀린다. 그냥 막 틀린다 하지 마시고 잘 찍는다. 이쪽은 나중에 한번 좀 필요한 사항들만 잘 찍을 수 있도록 실력을 쌓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도 구역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보시게 되면 5번 입지 규제 제소 구역 찾으셨죠. 여기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은 작년에 2문제 시험에 출제했고 올해 없어질 제도입니다. 올해 폐지될 제도입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저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죠.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121페이지 보시게 되면 10일 한시적 적용이라는 말 보실 수 있고 한시적 적용이라는 말 보실 수 있죠. 그리고 12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니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 가진다. 우리 시험이 비록 10월달에 치러지지만 2달 뒤에 없어질 제도를 시험에 낸다고 하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2문제씩이나 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표현만 확인하고 지나가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제4절 기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적용 특례와 관련되어 1번, 2번 같은 거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3번에 도시군 계획설이라는 말 찾으셨죠? 123페이지 3번 도시군 계획설 찾았는데 얘는 3월 달에 할 겁니다. 3월 달에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4번은 잘 모릅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넘기시면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옵니다. 132페이지 찾으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계속 함께 공부하시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저 국토계획법은 방향 잡아주는 법이다, 집행하는 법이다. 집행하는 법입니다. 저 집행은 국가 단위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기 위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방향 잡아주고 집행하게 되는데, 특별히 도시군 관리계획이 집행계획이죠.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집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부터 6번까지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뭐다? 그게 집행입니다. 예.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1번부터 6번까지 결정하는 것이 집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항상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라는 것이 존재하고,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입니다. 특히 입안 시에는 기조사, 공람, 지방의회 의견 정치, 결정 시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데, 그러한 절차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구분되어 있는 절차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안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로 끝나는 반면,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누구도? 시장, 군수도 결정하죠. 그리고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발생하지 않습니까?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지형 도면 고시해야 되죠.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지 않습니까? 작성은 입안권자가, 고시는 결정권자가. 만약 구리시장이 지형 도면 작성하게 되면 경기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은 경기도지사가 고시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되어 입안, 결정, 그리고 결정 이후 즉시 지형도면 작성하여 고시하고, 6가지 결정사항 중에 기반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때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야 되죠. 수립은 결정권자입니까? 입안권자입니까? 입안권자. 입안권자 몇 번 나온다? 3번. 나머지는 다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바로 입안권자라는 것을 잡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3번, 4번은 뭔가 만드는 사업이죠. 저 사업은 공익사업이 있고 사익사업이 있을 겁니다. 공익사업이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여 시행하게 되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이유, 기환경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도시지역에 생활하기 위해서는 기반설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양주에 인구 65만이 살고 있는데 현재 제공되고 있는 기반설로서 전기, 수도가 부족합니다. 여기에 신도시 만들어서 인구 20만을 더 살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기반설 부족하는데 사람 살 수 있는 다양한 건물 만들어 놓으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양주에 공장이 존재하는데 현재 공급되는 전기가 부족합니다. 전기 부족한 상태에서 공장 더 만들게 되면, 발전소 따로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 공장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하긴 우린 남양주 살다 보니까 단수되어 본 적 없으시죠? 단수되면 생수 사 먹겠다 그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반 세례 부족을 체험하지 못하시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또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 등의 기반 세례 부족으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 곳이 있거든요. 그러한 곳에 다양한 개발 사업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후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목표가 되게 됩니다. 난개발 있다 없다. 난개발 못하는 겁니다. 충분한 도로 갖춰주고 전기수도 공급된 상태에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지 왕복 2차선 도로에 백화점 만드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이게 기후환경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 사업 중에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라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 아니죠. 걔는 뭐 받고? 개발행위 허가 받고. 그래서 현재 국토계획법에서는 행정청이 도시군관리계획과 관계된 사항은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입니다. 세 번의 입안권자 제외한 나머지 관할관청은 결정권자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개발행위 허가 관련되어서는 허가권자가 특광시군이죠. 허가권자, 입안권자, 결정권자 딱 3명 나오는 게 국토계획법입니다. 행정청이 복잡해서 못해 먹겠다 이 말 하시면 서로 마음 상하는 겁니다. 행정청 딱 3명인데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법이 쉬워집니다. 어차피 나중에 시험 나올 거는 뻔합니다. 외워서 문제 맞출 수 있는 것은 외워서 해결할 수 있는데 가끔 응용된 문제 있거든요.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안들을 이해해놓고 따라가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3번, 4번 건너뛰고 5번과 관련된 지구 단위 계획을 함께 봐주십니다. 한 5분만 더 했다가 쉬었다 하실 겁니다. 132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 사셨죠?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일부 줄여놓습니다.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제가 표시하라는 것은 딱 두 군데였습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그리고 일부 밑줄 치라 말드렸죠. 나머지는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가끔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얼굴에 김이 끼면 환장하지 않느냐. 기능 증진, 미관, 환경 거기까지 외우라 하는데 이거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핵심이 되는 것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란 말을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이렇게 잠깐만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가 방금 보셨던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바로 특광시군이죠. 그 특광시군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는 남양주시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이 있는데 이 남양주시에 별내지구에 대한 개발사업과 진접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평내지구, 호평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최근에 왕속지구, 다산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이 각각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딱 하나이다? 여럿 있었다.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특광시군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전부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이 말 틀립니다. 이미 남양주시 전체에 대한 집행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남양 전체를 대상으로 집행하는 집행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존재하는데 그 전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또 마련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 전체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집행하는 것이고, 남양주의 일부 다산지구, 왕숙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예정되었다면 그 왕숙지구는 남양주 전부이다, 일부입니다. 그 제한된 장소에 대한 합리적이고 계획적 개발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 시험에 딱 하나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틀린 정답이 꼭 나오더라고요. 워낙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얘를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한 3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3분만 하고 쉬었다 하십니다. 그리고 얘는 안 지워 놓으시면 나중에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끔 재활용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대상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항상 공부는 뭐다? 대상과 절차입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5번은 무엇이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5번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할 수 있는 내용 6가지는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했다는 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차피 시험 볼 때는 어차피 그것 정 안 되면 외워서라도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뭐 하기 위한 장소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은 무엇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까? 지구를 단위로. 남양주 전체 행정관할구역을 대상으로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남양주시에 각종 개발 사업이 예정되었다면 그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다산지구, 양정지구, 왕숙지구를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남양주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과 비교할 때 지구를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은 상세하다, 대충 수립한다. 상세하게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지구 단위 계획이었죠.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도 함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은 누가? 결정권자가 어떤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항상 대상 절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권자와 관련되어 우리 약속하신 게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은 누가?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되신 겁니다.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건너뛰고 나면 그 다음에 들으실 때 공법은 연속되어 가는 하나의 파노라마 같은 과목인데 한번 뻥 뛰시면, 한번 안 들으시면 연계가 안 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서 힘드시다고 하면 한 2월달까지만 한 바퀴 쭉 따라오시고 3월달에 또 듣게 된다고 하면 좀 더 이해도가 높아지실 겁니다. 예, 여기만 일단 보십니다. 쉬었다 하십니다. 예.